영국 BBC는 한국과 북한이 똑같은 날에 SLBM과 순항미사일 시험을 각각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전역에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돈줄을 막아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물꼬를 트고자 미사일 시위를 해왔으며 갈수록 미사일을 고도화로 개발하고 있는 데다가 핵무기까지 소형화시키는 데 성공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에 절대 뒤처져서는 안 되므로 현무를 비롯한 신무기를 공개 중입니다. 물론 BBC는 같은 날 미사일 발사를 성공한 것이 매우 상징적이라는 해석을 했습니다만 막상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화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주변국 억지력을 가지므로 영국이 봤을 때에는 본격적인 군비 경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주변에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어서 반농담으로 한국은 반에서 꼴등이지만 정교등수로 6, 7등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이 공개한 무기들은 주변국들의 전혀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한국의 갖은 경제보복을 비롯해 반공 식별구역에 드나드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사드 경제보복을 비롯해 1년에 수차례 반공 식별구역에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서해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한국은 물론이고 남중국해의 바다에서는 중국 어선이 인분을 바다에 마음대로 버려 산호초를 죽게 했습니다. 다 이런 행위는 중국이 힘에 있어서 우위를 보인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는 망후간의 행동입니다. 또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규제라는 사실상의 경제 전쟁을 선포했으며 한국 해군의 초계함 위에 일본이 초계기를 띄워 근접 비행을 하는 등 한국을 지속적으로 도발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을 한 수 혹은 더 아래로 여기므로 그러한 경제 보복과 군사 도발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있어서는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고 그에 따라 최근 카드를 공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 미국과 호주가 매우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것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선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존 파이브 아이즈 국가입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오커스를 출범합니다. 오커스는 이 세 국가에서 따온 알파벳 조합으로 파이브 아이즈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연합입니다. 바로 중국을 대항하되 군사적인 동맹이 강화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연합체인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서 연합작전과 군사능력의 상호 보완을 위한 협력체를 결성하고 나아가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등의 첨단 기술까지 공유하는 동맹을 맺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연합체의 핵심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모습입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 대변인은 이러한 국가 간 협력으로 제3국을 특정해 배타성을 띠는 것은 냉전적 시대의 산물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따지고 드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로 부임한 칭강은 최근 미국에서 신임 대사인 자신을 환영하는 온라인 미팅에 많은 미국 인사들 앞에서조차 한 미국 인사에게 제발 닥쳐달라라고 매우 무례하고 비외교적인 언행을 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늑대 전사로 불리우는 초강경파인 칭강을 미국 대사로 임명하는 방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항공시보는 대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명칭을 붙이려는 미국을 상대로 하여 결전을 불사하겠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전쟁까지도 치를 수 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사상으로 무장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자국중심 애국주의가 강화되다 보니 중국이 다소 판단력까지 흐려진 게 아니냐면서 이럴 때 진짜 군사 충돌이 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군사 매체는 미국의 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중국이 뜻밖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도 하면서도 대만이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미국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도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곧장 미국 함대를 대만 해협에 대거 파견하며 논란을 잠재웁니다. 하지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끝까지 내세우고 대만 침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엿보는 상황인데다가 미국 군사연구소에서조차 대만이나 센카쿠 등에서 중국이 속전속결로 상륙해서 전쟁을 전개할 경우 미국이 미처 손쓸 틈이 없이 전쟁이 종료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들의 힘을 모으고 중국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삼국 동맹 오커스는 앞으로 더욱더 인도태평양에서 잦은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 멤버 중에 호주의 전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항모를 비롯해 운용 가능한 전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호주는 해군력이 다소 약하다는 판단 아래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의 뜻밖의 허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관련 회의체를 결성해 18개월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호주의 핵잠에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가 탑재된다는 단서를 달며 선을 긋는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작전 수행 능력이 무제한에 가까운 핵잠이 있다면 동북아 판도는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미국 기술력이 이식된다면 핵잠수함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발견되기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중국의 핵잠은 핵잠이긴 해도 소음 때문에 최근 영국의 항모에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핵잠이라도 미국의 핵잠이 그대로 호주에 이식될 수 있다는 점은 중국의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은 한국에 있어서 나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안보 동맹체로 파이브 아이즈 가입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한국도 호주와 같은 핵잠이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냐는 주장이 또 나오는 것이죠. 작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국의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으며 국방부에서도 앞으로 건조될 장보고 배치 3 잠수함을 핵잠까지도 내다보고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변국에서 곧바로 논란이 되는데 당장 한국의 SLBM을 성공적으로 바라본 중국은 관영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한국의 SLBM이 완성도가 높다며 의외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이로써 한국은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SLBM을 발표한 뒤로 일본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한국 SLBM 소식은 한국의 KF-X 등 신무기를 발표할 때마다 조롱하던 일본 누리꾼들조차 저러한 한국에는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이 보였을 정도였습니다. 이번 일본 차기 총리 선거에 등장한 극우의 아베가 속한 호소다파가 적극 밀어주고 있는 다카이치 후보도 한국의 이러한 흐름을 지적하며 일본의 국방 예산을 100% 늘리겠다 공언했습니다. 원래 극우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급성장한 국방력이 자민당 내부에서도 한 차례 큰 논란이 되면서 이제는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까지 다카이치에 의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뒷면에는 이제 한국이 미사일 지침 해제와 더불어 중국도 예외가 아니므로 내심 불안함을 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표적이 아니고 일본만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이 이렇게 SLBM 전세계 7번째 시험 발사 성공을 비롯한 다양한 국방 강화의 목적에는 분명하게 중국도 포함되었으며 또한 미국과 함께 중국을 대항하게 될까봐 크게 우려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호주는 물론 한국까지 연쇄적으로 핵잠을 허가한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흐름이라면 미국은 각종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등 빗장을 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미국과 호주 간의 핵잠으로 한국의 핵잠 가능성을 곧바로 예측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핵연료 재처리 연구에 대한 승인을 최근에 진행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당분간 호주와 같이 핵무기는 배제한 핵잠을 용인하는 형태의 승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무 순항미사일을 SLBM으로 탑재한다면 전술핵 무기 정도로 손색 없기에 한국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타고 무조건 핵잠을 도입해서 작전 반경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허가한 만큼 적극적으로 중국에 맞서달라는 주문이 나올 수 있기에 중국의 또 다른 경제 보복이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오커스나 파이브 아이즈 등 가입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번 SLBM 발표에서 보았듯이 주변국들은 한국이 국방력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이 확실한 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이제 미국도 자신들의 힘을 분산하려고 하는 만큼 이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주변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